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군인 장교 부인이고 독촉 국민회의 의원이었다고 그놈들이 신당동 집으로 회장님을 잡으러 왔어요. 공산군들이 노도와 같이 의정부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부상자들이 후방으로 호송되어 갔다. 13. 6.25와 청계산 피난생활. 백범 선생으로부터 아버지의 행적을 말씀 듣고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씻어버린 1년 뒤, 백범 선생이 걱정하던 대로 우리 민족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날은 마침 주의 날이었다. 교회에서 대예배를 마치고 집에 온 나는 오후 늦게야 전쟁의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군인이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것은 없다고 공장의 직공들과 이웃 사람들을 위로시키고 난 후 3파 일과 공장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자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려오고 부상한 군인들이 왕십리 쪽에 무더기로 후송되어 왔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젊은이들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연상되면서 측은하고 불쌍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교회 부인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된장, 고추장과 쌀 등을 모아다가 떼지어 있는 피난민들에게 주먹밥을 해주며 간호해 주었다. 마침 공장의 가건물이 넓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부상자들을 수용하고 간호원의 옛 솜씨를 발휘하여 응급치료를 도왔다. 그때만 해도 군의관의 손이 부족하던 때였으므로 우리 자원간호대의 도움은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군인들의 식사도 제공했다. 이 집 저 집에서 반찬을 거두어 오고 된장을 얻어다가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뿐 공산군들이 노도와 같이 의정부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부상자들이 후방으로 호송되어 갔다. 날마다 길마다 보따리를 이고지고 나무로 피난길을 떠나는 피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맹심은 동요되고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공장일 때문에 쉽게 피난을 못 가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전쟁이란 밀고 밀리고 하는 것이니까 곧 우리 국군이 이기고 다시 평온이 찾아오리라고 여유 있게 생각했다. 그런데 전세는 자꾸만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받기 위해 지금 서울운동장 뒤에 산동네에 불려갔는데 교회의 부인 회원 한 사람이 급히 뒤쫓아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아이고 회장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자 빨리 이 길로 피하셔야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피하다니요? 하고 되물었다.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군인 장교 부인이고 독촉 국민회의 의원이었다고 그놈들이 신당동 집으로 회장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놈들이라니요? 아, 빨갱이 앞잡이들 말입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이제 해상기미가 있는 산물을 놓고 피난을 갈 수도 없었다.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났지만 기도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출산과 산후 처리를 끝내었다. 밖에 나오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면서 고갯길을 내려오다가 토마토 장사하는 여자를 만났다. 아주머니 그 토마토 4개 다 파세요. 다요? 예, 그리고 아주머니 입고 있는 그 옷도 나하고 바꿔 입읍시다. 웃돈을 얹어줄 테니 나에게 파시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토마토 장사의 옷을 받고 입고 토마토 장사로 가장하여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공장을 이 씨에게 맡긴 다음 아이들을 손수레에 태우고 된장 항아리와 쌀을 실은 후 어머니와 함께 서빙고 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하필 그날따라 비는 대줄기처럼 내리고 있었다.
가는 길에서도 눈에 띄는 대로 토마토를 사서 손수레에 실었다. 한강 백사장에 도착할 때까지 토마토를 몇 개 팔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철없는 사람애가 먹어 치우고 말았기 때문에 자꾸 토마토를 더 사싸워 채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백사장에 이르니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누가 찾아가지도 않는 시체들. 간밤에 빨갱이들의 총에 맞아 죽은 시체들의 썩는 냄새가 흙냄새와 함께 강변을 뒤덮고 있었다. 이놈들에게 잡히면 나도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니 등에 식은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수레를 끌었다. 가끔 손수레 바퀴에 시체의 발이 채여서 생각처럼 빨리 갈 수가 없었다. 두려움 때문에 모래밭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뒤에서 밀고 나는 앞에서 끌면서 서빙구 마루트에 도착하니 마침 배가 떠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나룻배에서도 토마토 장사를 하면서 무사히 강을 건넜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청계산 골짜기에서 3개월이나 되는 지루한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 무덥고 불안한 나날이었다. 나는 밤마다 굴을 찾아 먼동이 틀 때까지 기도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일본 놈들이 물러가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조국은 남북으로 도토막 나고 이제 빨갱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피난을 가도 태평양 바다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을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구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날마다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했다. 멀지 않아 부산도 점령되고 백일천하의 공산국가가 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들어오기도 했다. 낮이면 거의 매일같이 청계산 위로 B-29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숲이 우거진 산을 이봉우리로 뛰고 저 계곡으로 내리달리면서 좋아했다. 나는 비행기가 사람을 잘못 보고 총을 쏠지도 모르니 절대로 비행기 그 소리가 날 때는 다니지 말라고 타일렀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비행기가 못 보도록 옷옷을 뒤집어 입고는 산으로 돌아다니며 도토리를 따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다. 아이들이 날마다 따먹은 도토리는 한 가만이나 되었다. 나는 비행기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날마다 도토리를 주워오는 그 모습이 하도 기특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껍질을 까내고 가만히 넣어 계곡물에 담가두었다. 그러던 중 9월 하순이 되면서 총성이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28일에는 서울이 탈환되고 공산군들이 물러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반갑기가 이를 데 없었다. 하늘도 새 하늘이요 땅도 새 땅인 것 같았다. 나는 석 달 동안 밤마다 찾아가서 기도하던 그 바위굴 속에 다시 들어가 그치지 않는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압니다. 이제는 다시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고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북에 있는 내 동포들도 다 자유대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날 아이들이 이제까지 주워 모은 도토리로 떡을 만들어 손수레에 싣고 피난 갔던 그 길로 다시 신당동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내 안부를 물으며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뜻깊은 도토리 떡을 한 덩어리씩 선물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굶주리다가 도토리 떡을 먹고 보니 잎쌀밥에 소고기국을 먹는 것 같다며 모두들 맛있게 먹고 기뻐했다.
나도 기뻤다. 다행히 내가 피난가 있는 동안에도 공장은 무사할 뿐 아니라 다른 성냥 공장과 비누 공장은 모두 피난가고 문을 닫았는데 우리 공장만 가동을 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까닭에 내가 없는 석 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있었다. 공장 기술 책임자는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공상단들에게 잡혀가지도 않고 무사했다.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한 그는 내가 돌아오자 6포대나 되는 돈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그의 정직함이 하도 고마워서 3포대를 그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포대는 내가 가졌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넘어 북으로 진격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으로 나는 서울 시내의 문을 연 금은방을 찾아다니며 금부치를 모조리 사서 모았다. 그렇게 산 금부치는 큰 밥사발로 하나 가득 되었다. 당분간 전쟁이 끝날 동안만이라도 남편이 있는 진해에 내려가 있을 계획으로 짐을 꾸리고 있는데 이튿날 진해에서 남편이 군함을 타고 우리를 찾으러 왔다. 그이는 3달 동안 대단히 걱정을 했다면서 그날로 당장 우리를 데리고 진해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음해 7월경 우리는 진해 해군 관사에서 휴전 소식을 들었다.